18 청춘 하트 하트 손가락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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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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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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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손가락 하트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 등잔 밑이 어두웠나 손가락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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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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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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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손가락 하트 네, 오늘은 허니문을 떠난 손헌수 팀장을 대신해서 노지훈 팀장이 신나는 무대를 열어주셨는데요. 어째 손헌수 팀장님 때보다 얼굴이 더 밝으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네? 또 28 청춘 닥터진 가정의학과 김혜지 선생님과 내과 김보민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이 추워지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수록 같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아시는데요. 맞아. 추우니까요. 옷이 두꺼워졌잖아요. 어차피 옷 입으면 안 보이니까 마음껏 먹었더니 매일 입는 바지가 금세 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뱃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 네?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생사를 가르는 증상이 왔을 때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맞네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1라운드 뱃살 골든타임 업앤다운 퀴즈 나가겠습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2시간. 자, 그렇다면 뱃살의 골든타임은 얼마일까요? 19번 어머니, 까만 6개월 정도 지나면 뱃살 때문에 다른 병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그것보다 다운입니다. 아, 3개월. 3개월보다도 다운입니다. 다운이래요. 자, 1번 어머니. 2개월. 2개월 다운입니다. 자, 15일. 약간 다운입니다. 저요. 민주당 팀장님. 2주요, 2주, 14일. 왜냐면 이게 근손실이 2주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뱃살도 2주 안에 빼면 괜찮지 않을까? 딩동 오케이. 댕동. 아, 2주예요? 야! 저는 한 4시간 반 정도일 줄 알았어요. 4시간 반은 뭐 소화도 안 되는데 어떻게 4시간 아니, 반? 그 보통 한 끼 먹고 다음 끼 먹을 때 그때 배고파지잖아요. 그때 그때가 빼라. 뱃살이 이제 골든타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것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또 남은 탄수화물은 몸의 지방의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겐에서 지방까지 저장되는데 무려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방 1kg을 빼려면 이 글리코겐 상태일 때보다 7배나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2주 이내에 빼면 쉽게 뺄 수 있는데 넘어가면 7배나 더 많은 고생을 해서 빼야 된다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7배. 엄청나네요. 네, 사실 이렇게 뱃살이 많아지면은 뭐 보기에도 안 좋죠.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까요? 네, 이 뱃살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건 내장 지방이거든요. 이 내장 지방들은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혈관의 동맥경화를 가속화시켜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뱃살이 생명까지 위협한다니
참 골든타임 꼭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자, 늘어나는 나이살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고 왔거든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때 가족 다 같이 겨울 방학이랑 여름 방학 때 많이 다니고. 너무 화목해 보이는데. 어디죠? 와, 중국집 아닌가? 중국집. 네,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식사 싶다. 시간이네. 어우 맛있겠다. 근데 사실 저도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아유 바빠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네. 아이고. 이제 좀 한가하네.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제 드시네 식사를. 아 근데 너무 빨리 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휙 끝났어. 아이고 힘들어. 맞아요. 조금이라도 이럴 때 짬났을 때 쉬시는 거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그게 문제인 것도 알매도 부족하지만 상황이 제 생활 패턴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아가씨 때는 몸무게가 너무 53kg, 그냥 표준형이었고요. 출산하고 나서 몸무게가 점점점 늘더니 거의 86kg, 7kg 육박했고 그때는 살을 빼라 말들은 많이 했었죠. 가장 아닌 가장으로 스트레스 같은 걸 받다 보니까 생각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또 자? 아니, 밥 먹고 바로 자면 안 된다니까. 아니, 피곤해도 좀 돌아다녀야 된다니까.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진짜로. 약 먹어야 돼. 빨리 갖고 와서 먹어. 아이고 무슨 약을 또 드실까? 체중이 90kg가 계속 한 10년 정도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40대 초반에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하. 당혈색소라고 그러죠. 그게 1부터 10까지 있는 수치가 9가 나온 거예요. 아우. 그래서 선생님도 급성인 것 같으니 너무 위험하다. 평생 그 주사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젊은 사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다 저희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아이고 또 쉴 틈 없이 또 설거지 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평일에 학교 끝나고 이제 어머니 힘드니까 바로 와서 도와드리지 뭐. 뭐 먹을래? 먹어야지. 먹어도 돼, 지금? 먹어. 손님 없을 때 얼른 먹어. 그럼 나 베이컨 볶음밥 먹을래. 깐풍 육 먹을래? 탕수육 제가 워낙 바쁘고 밖에 있다 보니까 원래 집에서 차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차려주다 보니까 아들도 주로 사 먹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패턴을 저랑 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아들도 체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당뇨가 있잖아. 응. 원래 가족력이라는 게 부모가 있으면 아이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런 것 그치? 때문에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야. 난 젊어서 아직 괜찮아. 야, 젊어도 그렇게 너무 한 건 아니야. 맞아, 저 말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젊어서 괜찮아가 건강 앞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바쁨의 결과가 일단은 저는 지금 당뇨가 왔다는 게 제일 좀 원망스럽기도 해요. 내 아이까지 저 때문에 온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좀 더 나이도 좀 더 많으시고 좀 더 불규칙적인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보다는 일단 어머니 건강이 먼저인 것 같고 체중 관리도 좀 하고 건강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앞으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이 찌면 건강도 잃고 살찌는 생활 습관이 결국엔 아이한테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표은진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47세 주부 표은진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미인이시다. 네. 자, 실례지만 현재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키는 164에 몸무게는 88kg. 근데 결혼 전에는 아까 보셨듯이 53kg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 후에 90kg를 왔다 갔다 하는 체중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 옷 같은 것도 예전에는 섹시하게 입었었는데 이제는 못 입어요. 아니 그래도 보기 좋은 게 아드님이 너무 착하고 맞아. 엄마한테 잔소리하면서 그것도 엄마 걱정해 하는 거죠. 네. 너무 든든한 아들, 고마운 아들이에요 항상. 근데 엄마를 돕다 보면 이제 아들도 가게에서 결국에는 식사 시간에 따박따박 맞춰서 못 먹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활 습관이 저랑 닮아가니까 지금은 좀 고민이에요. 아들도 점점점 커져서 130kg 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만도 아들한테 유전이나 저를 닮아서 그럴까봐 그런 거 너무 큰 고민이 되고 있어요. 네,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부모가 비만하면 자식도 비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만은 이런 유전적인 소인보다는 사실은 가족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식습관도 같고 입맛도 같고 그리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러한 습관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부모의 비만이 자식한테까지 대물림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질문 있으신 분 4번 어머니. 네, 저도 요즘 나이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혹시 당뇨가 살이 찌고 나서 나온 건가요? 젊을 때는 당뇨라는 건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살이 찌고 나서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이러다가 갑자기 당뇨가 오더라고요. 지금 당뇨 약을 먹은 건 6년째 되고 있고요. 약을 먹으면 수치는 당연히 6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약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혈색소가 7.1이 나와서 그것도 지금은 솔직히 걱정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왜 살이 찌면 당뇨가 뒤따라오는 겁니까?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그 뱃살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 조직에서 염증 물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걸 저희가 아디포카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염증 물질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슐린의 이 작용을 방해해서 저항성을 높이게 되죠. 즉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당뇨를 진단받은 후에도 우리가 뱃살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2년 생존율이 26%밖에 되지 않는 악성 뇌종양 중 하나인 신경교종의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뱃살을 눈여겨보셔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뱃살의 모양에 따라서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뱃살이면 다 그냥 뱃살 아닌가요? 뭐 모양이 다 달라요? 위험도가 다 달라요? 뭐 근육처럼 잡히는 게 아니고 이제 뱃살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준비한 퀴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3가지 유형의 뱃살 모양이 있습니다. 아랫배가 나온 똥배형, 윗배, 아랫배 전체가 둥그렇게 나온 바가지형, 처지고 출렁이는 삼겹살형. 자, 이 중에 가장 위험한 뱃살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어렵다. 여러분들 상의해서 의견을 조절해 주세요. 제일 위험해 보이는 거. 삼겹살. 저는 바가지형 같거든요. 뭔가 내장 지방이 많아 보이고. 그쵸. 어떤 걸까요? 바가지요? 왜 바가지 왜요?
허리가 커서? 내장 지방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똥배용은 없으시네요? 아, 이거 똥배는 정말 그게 변이 찬 거라서 2번? 바가지형? 자, 그러면 각 팀은 어떤 답을 고르셨을지. 저희는 청춘팀 바가지형입니다. 바가지형. 바가지형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청춘팀의 정답은 바가지형이고요. 자, 28팀의 정답 소개해 주세요. 자, 28팀의 정답은 바가지형입니다. 저희도. 와. 예. 자, 두 팀 다 바가지형의 뱃살이 좀 위험하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바가지형이었습니다. 맞췄습니다. 모두가 맞췄네, 모두가. 네. 저는 삼각형이 제일 위험할 줄 알았어요. 고기 중에도 삼겹살이 제일 기름도 많고 많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가지형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 몸에 저장되는 지방은요, 이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으로 나뉘어요.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하,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그쵸.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내장 지방은 소장, 대장, 간 이렇게 내장 장기 사이에 켜켜이 껴서 여기서 염증 물질을 내뿜거든요. 그러면은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먼저 아랫배만 볼록 나온 이 똥배형은 이 피하 지방이 쌓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쌓이기 전이라서 비교적 덜 위험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배꼽을 중심으로 울룩불룩 접힌 삼겹형은요 주로 완경 이후 여성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모두 다 축적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신다면 내장 지방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이나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위험한 바가지형은 내장 지방만 가득해서 가장 위험한 건가요? 사실 저희 남편 배가 저런 모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년 남성한테서 가장 많이 보이는 배 모양이죠. 지방이 내장 지방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데요. 이 바가지형에는요, 이 내장 지방과 더불어서 제3의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방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자, 이 지방 뭘까요? 제3의 지방은 어떤 지방이죠? 제3의 지방, 바로 이소성 지방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네. 자, 원래 있던 장소에서 이탈한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 쌓여야 되는데, 우리가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이미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쌓일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장기에 직접 지방이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아하. 장기에 쌓이는 지방, 그러면 우리가 지방간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이소성 지방이 바로 지방간이죠. 우선 건강한 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때요? 빨갛고 반질반질하고 예쁜 모습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소성 지방이 끼게 되면은 색깔 왜 저래? 이소성 지방이 끼게 되면은 색과 모양이 변해서 마치 간에도 이제 덕지덕지 살이 찐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와. 네, 끔찍하죠. 이 간이라고 하는 곳이 에너지 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소성 지방이 쉽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간에 이소성 지방이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지방간 발병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문제가 생겨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심혈관 질환으로 대다수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간 말고도 이 이소성 지방에 취약한 장기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웬만한 장기는 다 나왔네요. 네. 네, 유달리 이 이소성 지방에 취약한 장기가요, 바로 심장인데요. 심장인데요. 자, 먼저 건강한
정상 심장의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빨갛네요. 네. 그런데 이 심장에 이소성 지방이 끼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웬일이야. 아우 심장은 정말 야 지방이 완전히 와, 뒤덮어버렸는데. 네, 심장은 전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소성 지방이 쉽게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심장에 이소성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우선 심장의 운동성과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의 부피가 커져요. 근데 부피가 커진다는 건 심장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심장에서 가장 큰 혈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그 염증 물질이 관상동맥의 내막에 껴서 혈전을 만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심장이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올 수도 있고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그리고 나아가서는 심장이 멈추는 심장 마비로 인한 사망까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심장 주위에 이소성 지방이 많을수록 이 관상동맥 협착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소성 지방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체내 장기를 파고드는 이소성 지방의 특성상 CT 검사를 하거나 혹은 혈중 지방 축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리지방산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물론 이런 검사들은 병원에 가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할 수가 없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지훈 씨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와. 예,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나와주실게요. 자, 내장에 끼는 이소성 지방 얼마나 있는지 제가 1분 안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너비만큼 한번 벌려 보실게요. 네. 자, 양손은요 허리에 올립니다. 자, 이 자세 그대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거예요. 자, 허리가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어깨 너비 2배 이상으로 다리를 너무 벌리게 되면은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1분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작이 약간 스쿼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이소성 지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 이소성 지방은요, 이 근육량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요, 근육이 가장 많은 곳 바로 허벅지죠. 네, 이 허벅지의 근력이 떨어졌다면은 그만큼 전신의 근육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이소성 지방이 축적됐을 가능성도 크게 되겠죠. 그럼 혹시 목표 기준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연령대로 좀 다른데요. 1분간 20대는 40회 이상, 30대는 30에서 39회, 40대는 20에서 29회, 50대 이상은요, 한 10번 이상 정도 하시면은 이소성 지방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혹시 괜찮다면 저랑 같이 누려보실 분 계신가요? 네. 아, 그럼 우리 5번, 6번 우리 어머니 한번 모셔볼까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얘기. 네? 65세. 65세. 네. 58세. 58세. 그러면은 둘 다 10번 이상 하시면 되겠네요. 10번에서 10번에서 19번. 19번.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초식에 누를 테니까요. 1분 동안 셀게요. 자, 준비, 시작. 어우, 잘하시는데. 어머니 잘하시는데? 10초. 지훈 씨 지금 같아요, 거의. 와. 속도가 똑같은데요? 이거 빨리 한다고 좋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머니 조금 힘들어하십니다. 네. 조금 더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좀 더 내려오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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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자, 어머니들. 이제 어휴. 40초 됐어요. 와. 자, 지금 50초밖에 안 됐어요. 네.
어디 가세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잠깐 끝났나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딱 맞췄다, 딱 맞췄다. 야. 30대 맞네, 30대. 아, 그럼요. 일단은 네. 노지훈 씨는 이제 30대잖아요. 그래서 30개 이상을 하셨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고 사실 어머님들은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자세가 아주 정확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자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크게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으니까요. 뭐 이소성 지방에 대한 걱정은 세 분 다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 두 분은 어떠셨어요? 네, 할만했어요. 할만하셨다. 야. 아, 5번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저보다 훨씬 편해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세요? 자, 일단 우리가 뱃살을 줄여야 그 이소성 지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평소 뱃살에 대해서 난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뭐든지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 많이 물어보세요. 26번 어머니. 저는 뱃살 빼다 지쳐서 보장 속옷을 했는데 꽉 누르면 저 지방이 좀 덜 쌓이지 않을까요? 아, 보정 속옷으로 꽉 누르면 그럴 수 있죠. 지방이 넉넉하게 자리를 못 잡을 테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우선은 이제 꽉 끼잖아요, 이 보정 속옷이. 근데 꽉 끼는 속옷을 입으면 부교감 신경이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대장의 활동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변비도 잘 생겨요.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혈전 발생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해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옷 벗으면 그때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저는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려면 좀 힘이 들어요. 뱃살을 막 이렇게 팡팡 두드려 보고 꼬집어 보고 비틀어 보고 그리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저 지방이 좀 분해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게 목욕탕 안에서도 그렇게 뱃살을 주물르면서 꼬집는 엄마들이 맞아. 계시거든요. 미운 거예요, 그냥 이게. 예, 미워. 사라져라. 좀 사라져라. 녹아. 그렇죠. 이렇게. 우리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덜덜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문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꼬집고 뭐 이러면은 장 운동 자체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장 마사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지방 자체를 연소하는 건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꼬집는다고 절대 지방이 빠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너무 세게 꼬집거나 비틀면은요 지방에 염증이 생기겠죠. 아, 그럼 그럼. 거기에 딱딱하게 섬유화가 되면서 오히려 빠지는 걸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꼬집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살이 쫙쫙 빠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꿈을 직접 실천하면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 뵀습니다. 화가신가 보다. 와. 근데 왜 이중 생활일까요? 뭐 때문에? 어머! 와! 어머! 어머니! 어머! 야, 올. 세상에. 어머! 와! 어머니! 어머! 야, 올. 와, 근육이. 야, 지금 멋지시다. 야, 이제 운동을 한두 해 한 게 아니신 것 같은데. 근력 운동. 야, 자세가 너무 좋으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학원 원장 일을 하고 있는 54세 강민지라고 합니다. 아가씨 때는 54, 55 요리요리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미스 대구 뭐 그런 어쩐지 대회를 외모가 하고 심상치 않으셨어요. 초년 미스 시절엔 항상 예쁘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둘째 놓고 제가 90까지 체중이 증가가 됐었어요. 와! 90kg 때는 거의 숨쉬기 운동만 했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탄수화물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살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안 먹었는데 후유증이 너무나도 컸었어요. 일단 건강검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했더니 이거 지금 다이어트하고 하지 않으면 당뇨가 올 거라고 진짜 지금 혈당 수치가 높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게 왜 절단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미술쌤이다 보니까 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라든가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대단하시다. 공략을 했어요. 잇몸 일으키기 거의 하루에 막 400개씩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 사이즈, 배둘레도 이제 줄으니까 병원에 갔을 때 혈당 수치도 이제 낮아졌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이 예전으로 돌아갔잖아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일단 대회를 한번 출전하고 싶었어요. 나에 대한 선물을 주고 남기고 싶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소름. 와, 멋지십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소름. 와, 멋지십니다. 이야 와, 대단하시다. 야, 진짜 멋지시다. 어머나. 야. 밥 준비해야겠다. 맛있겠다. 근데 식단 관리를 안 하시나 봐요? 아, 맞다. 깜빡할 뻔했어요. 준비를 해볼까? 무슨 준비요? 식사하셨으니까 이제. 네, 식사하셨으니까. 어이? 배꼽호흡이라고 배를 갖다 완전히 밀어붙이고 배꼽 이러면은 코어 근육에 의해서 많이 강도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비닐 장갑으로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학원 일, 그다음에 운동 꾸준히 하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나이를 먹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분을 너무 만나 뵙고 싶어요. 아니 대회를 나가셨으니까 여기서 포징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선수시기 때문에 와. 여자. 아. 와.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와, 고맙습니다. 와. 근데 결국에는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이분처럼 죽어라고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살을 빼신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처녀 시절에는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고 나니까 이제 다른 제가 못 듣던 말, 맏며느리 같다, 후덕하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도 저한테는 그게 막 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흡입 빼고는 정말 다 해봤어요. 근데
항상 효과가 있더라도 요요가 왔었고요. 예,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게 근력 운동. 예,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만의 비법을 찾아서 지금 다이어트에 성공하여 가고 있으면서 ING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하나 또 눈에 좀 갔던 게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혹시 뭐 그 언제 먹느냐에 또 영향이 또 있나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이 커피는 운동 30분 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의 카페인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열량 소모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지방 산화율을 높입니다. 운동 후에 우리 커피를 마시게 되면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커피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졸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서 염증이 증가하고 우리 면역력과 호르몬 균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 30분 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비닐 장갑을 불면서 호흡을 하시던데 그건 왜 하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다 진짜. 네, 일명 비닐 장갑 다이어트라고 이제 제가 붙였는데요. 그래서 뱃살 빼는데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복식 호흡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닐 장갑을 이용하면서 좀 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강민주님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복식 호흡 같은 경우에는 배 근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흉식 호흡에 비해서 칼로리를 2배 정도 더 소모하고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식 호흡 1시간 정도는요. 자전거 타기는 한 35분, 걷기 한 25분 정도와 같은 운동 효과가 있는데요. 또 코어 근육이 수축이 돼서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닐 장갑 없는 집이 없잖아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요. 제가 하는 방법을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까 다 함께 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준비물은 이 비닐 장갑하고 이쑤시개면 되고요. 먼저 일단 중지 부분, 장갑에서 제일 큰 손가락 있죠. 네네. 이쑤시개로 구멍을 살짝 뚫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입에 대시고 들어 쉬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주 천천히, 네, 갈비뼈가 평창되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매일 있잖아요. 3분 정도 뭐 TV를 보신다든가 뭐 화장실에 가서 중요한 볼일 보실 때 그 잠시 틈새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뱃살 타파에 좋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배꼽 밑에 단전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해보니까요, 이 폐활량이 너무 숨이 차고 덜덜 떨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배가 그냥 착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 지방이 분해가 될 것 같아요. 운동이 돼서. 비닐을 보니까요, 배에 힘이 가면서요, 엄청 좋아요. 힘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네, 호흡이 편해져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 네. 27번 어머니. 살이 쪘을 때 당뇨 전 단계까지 왔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당뇨 수치가 정상화됐나요? 궁금하다. 네. 제 허리 둘레가 36인치까지 갔었어요, 사실은. 네. 지금은 한 26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와. 네. 그래서 그런지 당뇨 수치는 지금 아주 정상이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와, 세상에. 저는 식단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잘 드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요? 부럽습니다.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딱히 식단 같은 건 사실 제한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평소 때는 될 수 있으면 클린하게 먹으려고 채소라든지 그렇게 먹고 있는 편이고요. 아니 아까 드시는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뭐죠? 항상 이런 게 제일 궁금해. 이제 BNR 17, 유산균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네, 나올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BNR17 유산균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을 줄여서 우리가 BNR17 유산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모유에서 분리 배양한 유산균입니다. 뭐 이제는 다들 모유가 좋다는 거 너무나 다들 잘 알고 너무 잘 계시잖아요. 알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들도 모유를 먹었다 보니까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좋다고 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이 모유는요, 비만을 예방하는 데 실제로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의 비만 위험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반대로 분유만 섭취한 아이들은 모유를 섭취한 아이들에 비해서 비만 발생 확률이 더 높다는 추적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야, 모유가 비만 예방에도 영향을 끼친다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와. 네, 이렇게 모유가 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나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모유 속에 비에날17 유산균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힘으로 산다? 주식 뭐죠? 밥심! 네, 그렇죠. 밥심으로 살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너무 이제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금방 흡수가 되고 혈당도 굉장히 빨리 올리게 되죠. 그러면은 남아도는 혈당은 결국에는 지방 형태로 바뀌면서 우리 몸 곳곳에 저장이 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비에날17 유산균은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비만을 예방해주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네, 제가 실험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밥, 빵, 면, 떡 이런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요, 이걸 잘게 분해해서 단당류로 만들어줘요. 자, 이 채를 우리 몸의 소장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깨를 단당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부어볼게요. 자, 소장에 아주 잘 흡수가 되고 이는 곧 지방으로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거죠. 깨가 쏟아지네요. 네, 그런데 비에날17 유산균은요, 이렇게 작게 쪼개진 단당류를 뭉쳐서 다시 다당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겠죠.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배출이 되면 아무래도 지방으로 저장될 일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당뇨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에날17 유산균이 혈당 조절과 당뇨를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당뇨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은 중성 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방이 늘어나니까 뱃살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비에날17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은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막아서 혈중의 인슐린 농도를 좀 감소시켜 줍니다. 실제로 비에날17 섭취 후에 공복 혈당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에날17 유산균이 이소성 지방 빼는데도 도움이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가 이소성 지방을 잘 감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지방이 스스로 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뭐 이렇게 막 열량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지방 중에요, 스스로 타는 지방이 있어요.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네. 갈색 지방. 네, 보통 이제 지방 하면 우리가 하얀색 비계 덩어리 뭐 이렇게 지방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갈색 지방이 갈색을 띠는 이유는 이 갈색에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이 갈색 지방이 많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뭐냐? 세포 안에 이 에너지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발전소가 그냥 돌아가요? 아니죠. 뭔가를 넣어줘야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때 태우는 게 지방산이에요. 지방산을 태워서 우리 체온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갈색 지방의 역할입니다. 즉 지방을 태우는 착한 지방이란 뜻이죠. 반면에 이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중성 지방 형태로 존재하고요. 또 욕심쟁이처럼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원래 크기의 수백 배까지도 커집니다. 이때 나쁜 지방, 백색 지방을 줄이는데 비에날17 유산균이 도움을 줍니다. 비만한 쥐에게 비에날17을 10주 동안 투여했더니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유산균을 먹고 있거든요. 먹고 있는데 변비도 없어지고 똥배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뱃속이 너무 편해요. 맞아. 네, 맞습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 중 하나거든요. 이 장이 건강해야 호르몬 분비, 그리고 영양소 흡수, 그리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게 바로 유익균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균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장 속에서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하는 건데요. 그래서 건강한 장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만을 예방하려면 아무래도 장 속에 유익균이 많은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하나를 알면 이제 열을 알게 되시는 우리 노지훈 씨 맞습니다. 이 유산균을 잘 섭취해서 장 속 유익균을 늘리는 게 결국에는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유산균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유산균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 및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유산균도 미생물인 만큼 고온에서는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자기를 만나 채널 A